2년째 공석으로 있던 삼성전자 회장 자리가 채워졌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회장으로 승진을 했지요. 이에 따라서 이재용의 삼성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삼성전자 회장 바뀐 걸 왜 얘기할까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하다라는 것을 일단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네. 세계적인 기업이죠. 반도체 생산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87년도 삼성에 들어갔을 때 선대 회장이 계셨을 때 우리 1인당 GDP가 3,000불, 4,000불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그 당시만 해도 현대가 제일 컸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삼성에 다니면서도 삼성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되게 궁금했는데 그로부터 한 40년이 지나고 지금 보니까 이건희 회장이 정말 엄청난 일을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제가 87년도 12월 달에 이건희 회장, 우리 이건희 회장님의 취임식에 현장에 있었었어요. 아하. 네. 그때 우리 이건희 회장님이 선언하신 게 제2 창업이셨어요. 네. 우리 삼성이 1938년에 창업을 해서 꼭 한 50년 됐나요? 1987년에 이건희 회장님이 이제 제2 창업을 선언을 하셨거든요. 꼭 50년인데 이제 그러고 지금 한 35년 만에 이제 이재용 회장이 드디어 회장에 취임을 하셨는데 저는 제3 창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원희. 네. 네. 그러니까 선대 회장님이 이병철 선대 회장님이 기초로 쌓으셨다고 하면 이건희 회장님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업적을 남기시면서 제2 창업을 정말 하셨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지만 우리 이재용 회장이 제3 창업을 앞으로 성공적으로 전 잘 할 거라고 보고 물론 뭐 혼자 힘은 아니겠지만 저 그런 면에서 한마디로 이번 그 승진을 저는 굉장히 환영하고 축하하고 대한민국과 세계의 제3의 삼성의 창업이다. 그렇게 우리가 환영을 해줘야 할 그러한 어떤 기쁜 일이 아닌가 생각해요. 네. 하지만 이제 본인 스스로는 조금 어려운가 봅니다. 취임식도 하지 않고 일단은 굉장히 어깨가 무겁다라고 얘기를 한 걸 보면 현재 상황에서 좀 더 무엇인가 바뀌는 삼성을 고민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어떻게 바뀔까요? 근데 네. 우리 삼성에 있어 본 사람은 삼성의 독특한 어떤 그런 DNA에 체내화된 경영 스타일이 있어요. 아하, 어떤 게 있습니까? 뭐냐면 네.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아, 제가 그때 우리 선대 회장님 계셨을 때 현장에서 제가 기억이 나요. 어제 태풍이 없었다고 오늘 태풍이 없다는 보장이 있냐? 어제 날씨가 좋았다고 오늘 날씨가 좋다는 보장이 있냐? 없지 않냐? 그래서 우리 삼성 사람들은 항상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네.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 우리는 그때 뭐라고 불렀냐면 위기 경영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우리는 그때, 항상 위기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번에 물론 이제 여건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만은 또 어려운 만큼 그것을 극복하는 데 어떤 그런 보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저는 일단은 뭐 주변에 여러 가지 최근에 실적도 안 좋고 하지만 저는 성공적으로 제3 창업을 이뤄낼 거라고 믿고 네. 또 기대하고 그래서 궁금한 게 한 30년쯤 뒤에 이재용 회장은 그 훌륭한 이건희 회장보다도 어떤 면에서 더 업적을 능가하는 업적을 낼까 저는 상당히 기대가 많이 돼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앞서서 이제 선대 회장과의 인연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보면 이제 삼성경제연구소에서도 계셨고 또 한국은행에서도 계셨고 또 학부에서도 계시면서 삼성을 안에서도 밖에서도 보셨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안에서 보셨을 때 이제 마누라와 자식을 다 빼고 모두 바꾸라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알 정도의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이런 이야기로 삼성이 크게 변했다. 그렇다면 이재용의 삼성은 또 어떻게 변해야 합니까? 글쎄요. 이제 두고 봐야 할 일이긴 한데 네. 제가 사실 한국은행에서
우리 선대 회장님이 삼성경제연구소를 만들어라. 우리 삼성이 크려고 하면 정말 경제연구소가 반반한 게 하나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노무라 총합연구소의 본을 따서 이제 박사를 모셔오는데 경제연구소만큼 인재가 중요한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대 회장님이 한국의 경제 전문가의 인재는 어디에 있냐? 네. 한국은행 조사부 아니냐? 그래서 한국은행 조사부 사람이 가서 삼성경제연구소를 처음 만들었어요. 삼성은 인재가 없으면 승리 못하는 기업입니다. 네. 삼성은 인재를 위한 인재의 기업이에요. 이번에 우리 이재용 회장님도 인재를 굉장히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국적도 없이 네. 상관없이 저는 그래서 제가 삼성에 갈 때만 해도 사람들이 그랬어요. 야, 그 좋은 한국은행 놔두고 미쳤냐? 왜 삼성 가냐? 제가 사실 삼성에 반했던 이유는 우리 선대 회장님의 그 경영 원칙 중에 제1원칙이 인재 제일입니다. 그걸 보고 인재 제일, 뭐 제가 인재는 아니지만 인재를 뽑아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삼성에 제가 조인을 했는데 저는 앞으로 제3창업의 삼성을 만들어내는데 지금 존재하시는 인재뿐만이 아니라 네. 향후에 들어오실 인재들이 훌륭하게 저는 삼성을 제3창업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봐서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 반도체를 세계의 반도체를 이끌고 가는 부분도 있지만 뭐 투명 경영 부분에서 ESG 경영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좀 얘기가 많아서 여기에 대한 변화의 모습도 가져가려고 하고 있긴 하지만 뭐 최근에 보면 이 회장 같은 경우에는 등기사는 올라가지 않고 회장직만 받기 때문에 약간 책임에서 좀 멀어진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비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말 뜻은 제가 만약에 당사자라고 하면 저는 모욕을 느꼈을 거예요. 왜 그 뭐 그렇습니까?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냐 이런 말이잖아요. 저는 그 진짜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라고 생각해요. 삼성의 회장님이 아니라 하다못해 그냥 평이사만 되어도 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삼성에 들어오는 사람은 애시당초 승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다 던져서 삼성을 위해서 그리고 좀 더 길게는 국가를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삼성을 들어오는 사람 중에서도 선택되어서 임원이 되고 부회장이 되고 회장이 되는 건데 네. 그 회장님이 법적인 해임 없이 등기이사가 안 된 것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러느냐는 그런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물어보는 것은 죄송하게는 정말 실례되는 말이다. 그건 삼성의 일도 모르는 이야기다. 저는 그래서 자꾸 뭐 법적 책임을 회피한다는 등 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그 삼성의 그동안의 역사에 대한 저는 심대한 저는 명예훼손에 가까운 말이다. 저는 그런 말은 저는 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러면 이제 4세 경영 포기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경영이라는 것이 이제 재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만 이제 승계되어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본인은 새로운 경영 체계를 생각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오늘 출범하셨잖아요. 네네. 앞으로도 뭐 연세로 보면 55세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님이 되셨을 때가 44세셨어요. 10살 늦게 회장이 되신 것이죠. 네. 그래도 우리가 평균 연령을 생각하면 앞으로 한 20년, 30년은 충분히 회장직에 계실 텐데 벌써부터 다음을 이야기한다? 네. 너무 저는 부뚜막에서 저는 숭늉 찾는 일이라고 봐서 지켜보자. 지켜보고 앞으로 저는 세상이 바뀌면서 삼성의 어떤 그런 지배 체제는 지배 구조는 다양한 우리가 생각 못하는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변모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당장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지주회사를 만든다든지 또는 뭐 스피노프를 해가지고 여러 개로 분리가 된다든지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네. 오늘 당장 그 출범한 분한테 사세 경영 이제 그만둔다고 했으니까 다음은 누가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저는 너무 뭐 저는 이제 앞서 나갔다. 다음을 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네. 보통 이제 전문 경영인 체계로 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성 안에서도 전문 경영인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라는 고민을 할 수도 있고 네. 꼭 후계자가 아니더라도 근데 우리가 80년대 90년대 그 재벌 체제의 병폐를 이야기하면서 네. 전문 경영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재벌 기업들이 사실상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간 우리가 역사적인 팩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예. 현대에서 그러는 식으로 그렇죠. 된 거죠. 그러니까 네. 제가 이렇게 되돌이켜 보면 전문 경영인이라고 반드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또 뭐 오너라고 해서 또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저는 다르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전문 경영인이 어떤 경향이 있냐 하면요. 네. 솔직하질 않아요. 그 의미는 뭡니까? 그러니까 회사에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드러내놓고 수술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책이 자기한테 돌아오니까. 네. 따라서 전문 경영인의 특징은 항상 실적을 부풀리는 경향이 있어요. 아하. 그리고 회사의 근본적인 문제를 어쨌든 자기 임기 내에서는 드러나지 않아야 되니까 숨기는 경향이 있단 말. 이것은 굉장히 투명성 문제나 또는 효율적인 경영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굳이 비율로 따지자면 경우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으나 저는 오히려 책임 경영이 오너가 책임지고 경영하는 것이 훨씬 더 저는 효과적일 수가 있다. 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전문 경영인의 그 어떤 그런 경영이 반드시 우리가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 그런 획일적인 사고는 이제 버릴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에요. 예. 이렇게 이제 전문 경영인 체계에 대해서는 고민도 많이 할 것 같고요.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 근데 최근에 반도체 시장이 조금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 상황에서 주력 제품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또 타개해야 될 하나의 문제점은 아닌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근데요, 반도체가 어려웠던 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네. 제가 알기만 해도 95년도 엄청난 호황이 있고 났다가 96년에 한번 되게 어려웠고요. 그때 그 바톤을 이어받고 나온 게 스마트폰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이 쇠퇴하면서 또다시 반도체가 좋아지거나 들어갔죠. 가전이 좋아지거나 네. 뭐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어차피 경기라고 하는 것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렇게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어떤 그런 반도체 가격 폭락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 수요 감퇴로 인한 이 위기를 저는 어떤 우리는 삼성 문화로 이야기하면 수종이라 그러거든요. 네. 다음에 돈 되는 사업이 뭘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네. 깜짝 놀랄 만한 차세대 수종 사업에 대해서 이미 삼성은 수십 가지를 지금 예비적으로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네. 저는 그것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망가진다고 하더라도 네. 삼성은 저는 충분히 대안들이 저는 준비되고 있을 것이고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예.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 많은 재벌들이 있었지만 1대, 2대 분들이 이제 다 돌아가시고 3대, 4대로 변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젊어진 물론 뭐 이건희 회장의 45세보다는 늦은 나이에 회장이 올라가긴 하지만 젊은 경영인으로 바꾸고 있을 때 어떤 좀 변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우리 공자님 말씀에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이재용 회장님이 뭐 나이가 작지 않아요. 50대 중반이면 저는 충분히 10년, 20년, 30년 전에 삼성을 이끌고 왔었던 구임원진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저는 노하우를 저는 많이 빌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서 이재용 회장님이 과거 삼성이 어려울 때 그거 위기를 극복한 사례에 대해서 좀 청취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집단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여러 명이 생각하면 확실히 저는 그 집단 지성이 굉장히 그 효과가 있다고 봤을 때 네. 오늘도 보니까 우리 이사회에 대한 어떤 신뢰를 굉장히 강조를 하셨다고 하던데 저는 삼성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인력과 미래에 들어올 인력들의 어떤 집단 지성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옵션을 내면 이재용 회장님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네. 이끌고 가는 저는 그래서 저는 돌아가신 이거 이병철 선대 회장님이나 이건희 회장님이 엄청난 업적을 내셨지만 정말 힘든 업적을 하셨지만 손자가 아들이 자기보다 못하기를 바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깜짝 놀랄 만한 성과를 이제 손자가 해주기를 저는 바란다는 그런 입장에서 첫째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기대는 삼성이 얼마만큼 훌륭한 인재를 잘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그 포용력이 있다고 봤을 때 어쨌든 우리 5천만 국민이 지난 한 70년 동안 우리 경제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삼성의 그동안의 업적에 대해서 우리가 한면으로는 감사를 하면서 우리 이재용 회장이 앞으로 펼칠 한 30년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아까 같이 뭐 책임을 회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상당히 뭐라 그럴까 좀 얼굴 붉어지는 이런 언급은 우리가 조심하면서 삼성을 밀어주고 저는 그렇게 하면 이 위기를 저는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저는 궁금한 게 반도체 다음 삼성의 사업이 무엇일까? 다음 먹거리.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 회장에 오른 이재용 회장의 이야기를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